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이낙연 총리와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인사말에서 17번이나 검찰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추 장관 취임 첫날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대적인 검찰 고위급 인사가 예상됩니다. 차문을 손상한 승객과 다투던 택시기사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택시기사는 두개골이 골절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이 상대 남성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접근하는 남성들을 제지하다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국산 캔맥주 값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200원 정도 내립니다. 캔맥주에 붙는 세금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주 해상에서 발견된 13m 길이의 참고래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고래의 장에서 낚싯줄이 나오긴 했지만 대규모 해양 쓰레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A 동정민입니다.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각 당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험지, 불출마, 탈당, 여야의 긴박했던 하루를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소식입니다. 총선 거취에 대해 말을 아끼던 황교안 대표, 조금 전 광화문 장외 집회에서 수도권 험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첫 소식 강병규 기자입니다. 새해 첫 장외 집회에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고에도 없던 깜짝 발표였습니다.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험지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이기겠습니다. 이어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도 촉구했습니다. 우리 당에 많은 중진분들 계시는데 이 중진분들께서도 함께 그 험한 길로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온 황 대표는 구체적인 출마 지역을 묻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당초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리더십 논란이 확산되면서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 대표 측 관계자는 보수 리더들이 먼저 나서면서 대통합과 혁신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비례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도 조용히 발기인 창당대회를 치렀습니다. 당직자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만큼 한국당 시무식을 비례자유한국당 발기인 대회로 가름한 겁니다. 서류상 대표도 지정됐는데 당직을 맡은 적이 없는 일반 당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를 예고하자 당내 수도권 의원들은 이 지역구를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헌정사상 최초로 전현직 총리가 격돌하는 종로 빅매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수도권 험지 출마 선언을 한 뒤 황교안 대표는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대표님, 수도권 어디 출마? 혹시 서울 종로 쪽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한 국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낙연 총리와의 대결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한 한국당 의원은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직접 종로 출마를 권유한 상태라며 종로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앞서 종로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으로 볼 적에 어떤 지역을 맡게 되는 쪽으로 가지 않는가 그런 느낌입니다. 황 대표와의 경쟁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일부러 반길 것도 없지만 피할 재간도 없는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의 종로 출마가 확정된다면 전현직 국무총리의 대결이자 여야 대선 후보의 빅매치가 성사되는 셈입니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는 총선 때마다 빅매치가 벌어졌고 종로를 거쳐 유력 대선 후보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96년 이명박 전 대통령, 1998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종로에서 당선된 뒤 대선 주자로 올라섰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총리는 오는 16일 공직 사퇴 시점 전에 총리직을 그만두고 선거 캠프를 차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식입니다. 의원을 겸하고 있는 현직 장관 4명이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눈물도 흘렸는데요. 인적 쇄신을 위해 길을 터준 겁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을 겸하고 있는 3명의 여성 장관들이 국회를 찾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고 또 제 터전이었던 일선을 생각하면 제게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일산 서구 주민 여러분들과 늘 이어져 있을 것이고 구로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고마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선 인적 쇄신을 위해 민주당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아쉬움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불출마하지만 총선관리 주무장관이라 공정성 시비를 의식해 선언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관 의원들의 불출마로 민주당의 불출마 선언 의원이 10명으로 늘어나면서 인적 쇄신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반미 운동권 출신에서 탈피한 인재 영입 작업도 순조롭습니다. 장애인 여성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1호로 영입한 데 이어 청년 원종건 씨,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전 육군대장 등 영입 때마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10명 안팎 인사를 추가로 영입하고 설 연휴 전 선거대책위원회도 띄울 예정입니다. 청와대도 당의 움직임에 발맞춰 이르면 오는 6일쯤 총선에 출마할 대통령 참모들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윤건영 국정기획 상황실장과 주형철 경제보좌관 등의 출마가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제3지대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 8명이 오늘 바른미래당을 탈당했습니다. 모레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하는데 이들의 탈당은 2016년 이후 3번째입니다. 이어서 황수연 기자입니다. 유승민계 의원 8명이 안철수계 국민의당과 합친 지 1년 11개월 만에 공식 결별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을 떠난 후 오늘까지 저희들은 시련의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유 의원의 탈당은 지난 3년 동안 3번째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탈락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공천에 대하여 지금 이 순간까지 당이 보여준 모습,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상식과 원칙이 아닙니다. 당선 후 새누리당에 복당했지만 그해 12월 또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고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저희가 결별을 선언한 새누리당 내 친박 패권 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탈당해 모레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탈당과 신당 창당, 합류를 반복하는 게 보수 통합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유 의원을 유아무개라고 부르며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대표에게 뜻을 같이 하자고 유 의원이 지난 10월부터 2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취임하며 검찰개혁을 17번이나 말했습니다. 직전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취임식과 비교해보면 규모도 크고 검찰 간부들도 많이 보여서 분위기가 달랐다는데 유승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수환대를 악수로 화답하며 들어선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 일성은 역시 검찰개혁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시대적 요구라고 내세우며 뿌리부터 바꾸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 장관은 즉흥적으로 박수를 유도한 상황에서도 검찰개혁을 쉬지 않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박수 치셨으니까 약속하신 거죠? 취임사를 읽어내려가 10분 동안 개혁이라는 단어를 17번이나 입에 올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관례상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조국 일가 수사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진두 지휘 중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주요 간부들이 이를 지켜봤습니다. 협소한 회의실에서 검찰 간부라고는 김영대 서울고검장 단 한 명만 참석했던 조국 전 장관의 취임식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감한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검찰개혁 강공을 예고한 추 장관과 검찰 관계가 조 전 장관 때 못지않게 냉랭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주말이 지나고 나면 추미애 장관이 대대적인 검찰 물갈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직 문재인 정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방패막이가 돼줄 수 있을지 검사 후배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출근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인사에서 어떤 사안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조금 있다가 취임사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추 장관이 직접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선 당장 다음 주 초 검사장급 인사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추 장관이 물갈이 인사를 통해 검찰 개혁에 나설 것이란 전망과 함께입니다. 유례없는 인사폭이 될 것이란 관측도 우세합니다. 현재 대전, 대구, 광주고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6자리가 공석인 가운데 오늘 박균택 법무연수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남아있는 고검장들도 거취를 고민 중인 가운데 조국 유재수 사건 등 정권 핵심부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교체도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사정이 이렇자 검찰 일각에선 도리어 사퇴를 해선 안 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코드에 맞는 인사들이 빈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며 사표는 청와대가 반길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 방패막이를 자처한 윤 총장의 거취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일부 검찰 간부들은 윤 총장에게도 사표를 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던 택시기사가 의식불명 상태가 됐습니다. 문을 3개 열어 손상됐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승객은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남성. 두개골이 골절돼 큰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습니다. 한 달 전 개인 택시 영업을 시작한 60대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저녁 8시쯤 60대 남성 A씨와 일행들을 태우려다 실랑이가 붙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 있는 택시 승강장입니다. 근처에서 술을 마신 A씨는 귀가를 하려고 이곳에서 택시를 잡았는데요. A씨는 김 씨가 몰던 택시 문을 세게 열면서 공사 구조물과 차문이 부딪혔습니다. 이른바 문콕 사고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으로 이어진 겁니다. 경찰은 A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A씨 역시 택시 운행을 하는 택시기사였습니다. A씨는 멱살을 잡았더니 김씨가 혼자서 쓰러졌다며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도 큰 다툼은 아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말려고 이제 도로 순간에 그냥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그냥 뒤로 넘어가시더라고요.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김씨 곁을 지키고 있는 가족들은 허탈합니다. 자식된 입장에서는 그래도 진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래야지 좀 마음도 편해지고 좀 그럴 텐데 근데 아직까지 그 이제 CCTV나 뭐 그런 거 블랙박스 영상도 저희가 좀 아직 그게 안 되죠.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찾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인천의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쓰러져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을 면밀히 살펴봤는데 타워 크레인을 해체할 때 따라야 할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타워 크레인 철골이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인천에 있는 9층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30m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 쓰러진 건 오늘 아침 8시 반쯤. 타워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에는 이 타워 기둥만 남아 있는데요. 볼트를 풀어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4m 높이에서 몸체 부위 연결핀을 풀고 있던 타워 크레인 작업자들은 타워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가로 방향 지프가 부러지면서 함께 추락했습니다. 58살 강모 씨는 현장에서 숨지고 매몰됐던 50살 김모 씨도 결국 숨졌습니다. 타워 크레인이 잔해하고 그다음에 건축물 잔해하고 그 사이에 요구 조자가 껴있는 상태라고 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널A가 확보한 타워 크레인의 잔해 사진입니다. 가로 방향 지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장착하는 10톤 평형추 6개가 해체 작업 중인데도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작업 매뉴얼에는 해체 작업 중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평형추 5개를 미리 빼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크레인이 부러진 위치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일부 볼트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문제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겨울이면 해가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두르게 돼요. 어떤 안전수칙이 이제 미순수된 상태에서 작업을. 경찰은 공사장 관계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내부 CCTV 영상 등을 통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클럽 앞에서 시비가 붙어 2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접근하는 남성들을 제지하다가 집단 폭행을 당한 겁니다.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흥가 골목에서 일행 3명이 남성 1명을 둘러싼 채 끌고 갑니다.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넘어진 남성을 발로 폭행합니다.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남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코뼈가 골절되고 뇌혈관에서 출혈이 심했던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새해 첫날 새벽에 여자친구와 함께 클럽을 찾은 20대 남성은 또래 남성 3명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여자친구의 팔을 잡고 접근하는 남성들과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방위산업체 복무요원으로 소집 해제를 석 달 앞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 3명은 클럽에서 시비가 붙었던 남성을 이곳까지 20m 정도 끌고 왔습니다. 행인들의 눈을 피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 집단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단탄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그렇게 싸우진 않았나 봐. 불꽃에 차가 와가지고 조세해가지고. 폭행 뒤 도주한 남성 3명은 경기도 광주 부근에서 사건 당일에 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3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3명이서 집단 폭행한 사실 맞습니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죄책감 없으세요? 경찰은 구속된 3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과 미국 범죄자 사진의 차이 한눈 아시겠죠? 수사기관이 찍은 체포 피의자의 사진을 흔히 머그샷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도 강력 범죄자들의 머그샷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고유정. 지난해 6월 신상 공개가 결정됐지만 조사나 재판을 받을 때마다 긴 머리카락으로 커튼처럼 얼굴을 철저히 가렸습니다. 고개 들어주세요. 고개 들어주세요. 고개 들라고. 지난해 노부부 살해 혐의로 체포된 김다운 역시 얼굴을 꽁꽁 싸매고 고개를 숙여 얼굴 노출을 피했습니다. 현장 검증이나 검찰 송치 때 자연스레 언론에 얼굴을 노출시키는 현행 신상 공개 방식에 구멍이 뚫렸던 지적에 경찰은 구속 피해자의 얼굴 사진, 일명 머그샷을 신상 공개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머그샷은 체포 용의자의 신원 확인 용도로 수사기관이 찍는 사진으로 미국에선 유죄 판결 전에도 피의자의 머그샷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무부는 머그샷 공개에는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 대상자가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면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 CCTV 영상 속 모습을 공개해도 적법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리 검토가 끝나면 공청회 등에서 여론을 모아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검찰이 오늘 손석희 JTBC 사장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손석희 사장은 어제 뉴스 앵커에서 하차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오늘 8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술집에서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얼굴과 어깨 등을 맞았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손 사장이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 기사화를 막으려고 일자리 등을 제안했고 이를 거부했더니 폭행을 가했다는 게 고소 취지였습니다. 선배님, 저 오늘 폭행하셨죠? 웃음이 나옵니까? 웃고 싶어서 웃냐? 웃고 싶어서 웃어? 검찰은 오늘 손 사장의 폭행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약식명령 청구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 대신 벌금형으로 약식 재판에 넘겨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협박과 명예훼손, 무고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손 사장의 다른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4개월 만에 손 사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8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 결과가 공개된 시점이 손 사장이 앵커에서 하차한 직후라는 점도 논란입니다. 한편 검찰은 김웅 씨에 대해선 손 사장의 교통사고를 기사화할 듯한 태도로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병원에서 쓴 만큼 돌려받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3,800만 명에 달합니다. 올해부터 보험료 변동이 큰데 9%가 오르는 보험도 있고 9% 내리는 보험도 있습니다. 갈아타는 게 유리할지 유지하는 게 나을지 홍유라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신형 실손보험을 홍보하는 금융감독원의 소셜라이브 영상입니다. 특약까지 모두 가입하더라도 16%가량 저렴합니다. 과잉진료를 줄이면서 보험료를 낮추겠다며 정부에서 2017년 4월에 내놨지만 가입률은 저조합니다. 이런 신형 실손보험은 보장성이 약한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데 이르면 이달 중 9%를 더 내립니다. 보장 내용이 많은 대신 보험료가 높은 구형 실손보험은 9%를 또 올립니다. 구형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정말 올해 이제 1월쯤에 갈아타려고 지금 검토 중이에요. 보험료도 거의 반쯤 정도밖에 안 돼요. 1월부터 6만 얼마로 오른다고 그렇게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계속 오르면은 이것을 다른 걸로 해야 되나. 보험회사에선 도수치료와 비급여 MRI 등을 자주 이용하는 가입자라면 구형 실손 보험을 유지하라고 권합니다. 예전 보험이 훨씬 좋아요, 고객님. 웬만하면 예전 걸로 유지하시는 게 낫죠. 전문가들은 개별 건강 상태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조언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나 본인의 의료 이용의 속성 이런 거를 다 감안하셔서 계약 전환을 하는 게 더 유리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형 실손보험의 혜택이 커서 보험료 할인만으로 신형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어날진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홍민호입니다. 오랜만에 소비자들에게 희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산 캔맥주 가격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낮아집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맥주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캔맥주에 붙는 세금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출고가 기준으로 리터당 400원 정도 낮아지는데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500ml 캔 한 개당 200원 정도 세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반면 병맥주와 페트병 맥주에 붙는 세금은 소폭 오릅니다. 이에 따라 롯데칠성은 지난 1일부터 클라우드와 피츠 슈퍼클리어 캔맥주 500ml의 출고가를 각각 315원, 223원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부터 세금 부담을 던 주류 업체들이 이 캔맥주 출고 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했는데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인하는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유통업체들은 쌓아둔 재고가 소진되면 소비자 가격을 낮출 전망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고들이 소진된 시점, 출고가 낮아진 거 이후로 한 일주일 정도
주기쯤 돼야지 소비자가가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10% 정도 가격이 낮아진 캔맥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접하고 이제 간단하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200원, 300원이 좀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중첩되다 보면. 롯데칠성에 이어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와 2위인 하이트진로도 캔맥주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한 맥주 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우입니다. 지난달 제주에서 잡혔을 때부터 참고래냐 밍크고래냐를 두고 화제가 됐었던 고래 사체가 있습니다. 오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10m가 넘는 대형 참고래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그 현장을 이지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제주에서 발견된 참고래 사체입니다. 12.6m 길이에 무게가 12톤에 이르지만 이제 갓 어미 젖을 땐 1, 2년생 어린 참고래입니다. 오늘 이 고래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몸통 둘레는 최대 6m. 부검을 위해 등에 올라탄 연구원이 왜소해 보일 정도입니다. 당초 우려했던 대규모 해양 쓰레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양 오염 때문에 폐사했을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그물에 걸린 흔적이나 배에 부딪힌 상처 같은 건 지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미세 플라스틱을 같이 섭식을 했다면 그 고래 수염에 걸려있기 때문에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 그것도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연구진이 의뢰한 혈액과 장기 샘플 분석 결과는 한 달 뒤 나올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몸길이 10m 이상의 대형 고래를 부검한 건 처음입니다. 수의학적인 질병이라든가 또 해양 쓰레기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중요한 자료로 축적된다는 게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초 발견 당시 참고래냐 밍크고래냐를 놓고 논란이 일어 DNA 검사까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식용으로 고가에 팔리는 밍크고래와 달리 보호종인 참고래는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고래의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참고래가 최대 26m까지 자라는 데 비해 밍크고래는 10m를 넘지 않습니다. 지느러미 모양도 다릅니다. 부검 이후 참고래의 살과 장기는 소각되고 뼈는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악기 가방에 숨어 레바논으로 탈출했다는 얘기까지 있었던 카를로스 곤 전 르노 닛산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출국을 준비했다고 주장합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레바논 수도인 베이루트의 한 주택. 남성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일본에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르노 닛산 회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is is about a plot. This is about conspiracy. This is about backstabbing. That's what we're talking about. 곤 전 회장은 일본 검찰이 적용한 회삿돈 유용 혐의 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는 8일에는 레바논에서 기자회견도 열 예정입니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도주 경위와 관련해서도 혼자 출국을 준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도주 계획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폴은 일본에서 레바논으로 도주한 곤 전 회장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지만 송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السيد غصن وصل إلى الأراضي اللبنانية كأي مواطن عادي. 충격에 빠진 일본 검찰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곤 전 회장의 도쿄 자택을 부랴부랴 압수수색했습니다. 사법 감시망 체계에 허점을 보였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출국 경위에 대한 미스터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대형 악기 보관함을 이용해 도주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자택에서 혼자 외출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주 중간 경유지였던 터키 당국은 곤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7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 바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자연을 뒤덮고 결국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러 온다는 다큐멘터리입니다. 플라스틱의 가장 큰 문제는 썩지 않는 거죠. 미국에선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윤수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전역에 57개 매장이 있는 대형 커피 전문점입니다. 새해부터 전 매장에서 일회용품이 사라졌습니다. 네, 현재 이 커피 전문점은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 빨대와 이 사탕수수로 만든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이것조차도 모두 없앨 예정입니다. 미국의 한 스타트업은 먹을 수 있는 빨대와 컵을 개발했습니다. 음료를 마신 뒤 쓰레기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It kind of has a slight citrusy smell to it. Yeah, I do smell the vanilla. It's very strong. 몸에 좋은 곡물로 만든 접시와 숟가락. Yes, you can eat up the spoon. Delicious. 비닐봉지 대신 쓸 수 있는 해초 포장지도 선보였습니다. It's very safe for the environment. Even like we can eat it as human, and it's very healthy. 그러나 값싼 플라스틱과 종이를 대체하기엔 아직 경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먹을 수 있는 용기가 대안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뜻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군부 실세가 사망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 정세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탔습니다. 이란 군부 실세가 이라크에 입국하자마자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한 겁니다. قاسم سلیمانی پس از عمری مجاهدت بامداد امروز در حمله بالگردهای آمریکا در فرودگاه 솔레이마니는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총사령관. 최근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가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을 습격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군이 솔레이마니를 겨냥한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을 겨냥한 격렬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엄청난 연기를 내뿜으며 숲 전체가 맹렬히 불타오릅니다. 고온과 강풍이 더해지면서 불길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자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화염이 휩싸이는 동네를 탈출하기 위해 주민 수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Scared because it's pretty big and I'm just happy to get out of here. 깜깜한 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앞에 털뭉치 같은 것들이 마구 굴러다닙니다. 식물들이 말라비틀어져서 뿌리에서 분리된 뒤 바람에 밀려 떠다니는 회전초입니다. 회전초 더미들은 지난달 도로 정체도 일으켰습니다. Strong winds blew the brush onto a highway, bringing travel to a complete stop. The thickets were piled as high as 30 feet in some places. 당시 회전초 더미를 치우는 데만 10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직전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낸 윤종원 신임 IBK 기업은행장. 오늘 첫 출근길에 나섰지만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노조가 출근을 저지한 겁니다. 청와대는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며 노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IBK 기업은행 본사 입구가 펼침막과 반벽으로 막혔습니다.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 취임에 반대하는 기업은행 노조입니다. 건물 내부에도 진을 쳤습니다. 낙하산 행장 기업인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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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쯤 뒤 첫 출근길에 나선 윤종원 행장. 노조가 막아서자 대화를 시도합니다. 아니 지금 뭐 얘기 듣고 싶고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들어가십시오.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력만 보면 윤 행장이 정통 경제관료라는 평가엔 이견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최근 대통령 경제수석을 거쳤고 그 사이엔 IMF와 OECD에서 글로벌 경제 감각도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력이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 실무를 이해하고 경영하는 데 적절한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시중은행과 동일한 성격의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기업은행은 3대째 내부 행장을 계속 배출해 왔습니다. 수치를 봐도 내부 출신 행장이 수장이었던 지난 10년 동안 관료 출신 행장 시절보다 실적이 좋았던 상황. 노조는 일단 오는 4월 총선 때까지 저 천막에서 숙식하면서 윤종원 행장의 출근을 막을 계획입니다. 그전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해 첫 기록 영화를 공개했습니다. 백마를 탄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 모습이 담겼는데
주민들 정신 무장을 위한 우상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백두산의 절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설원을 달립니다. 백두산 정상에서 바람을 맞으며 환하게 웃는 김 위원장이 혁명 성지라 일컫는 전적지들을 둘러봅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선글라스를 낀 부인 리설주가 눈에 띕니다. 북한이 1시간 분량의 새해 첫 기록 영화를 공개했는데 영상 곳곳에 김일성, 김정일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연출하며 김 위원장을 우상화했습니다. 세대가 열백번 바뀌고 만난 시련이 겹사여도 우리가 대를 이어 고수하고 받들어야 할 것은 오직 백두의 혈통뿐이거니. 김 위원장의 정면 돌파 결정이 백두산 군마 등정에서 시작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기록 영상뿐 아니라 우표, 주화 등을 통해서도 정신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등장하는 지난해 신년 우표와 달리 올해 우표에는 자력 갱생과 말리마가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이 새겨진 기념주화도 발행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정면 돌파를 지지하는 간부들의 인터뷰도 반복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면 돌파전,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심장에 피를 끓게 하는 시대입니까? 노동신문은 존엄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즉시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안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저희 채널A는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 업무 제휴를 맺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고급 정보를 자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공중에서 핵탄두를 폭발시켜 모든 것을 마비시키는 EMP탄을 소개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예고한 새로운 전략 무기로 이 EMP탄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새로운 전략 무기를 대국들이 보유한 절대평기들이 북한이 충격적인 실제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미국은 전략무기 정체 파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ICBM에 전자기 펄스 핵탄두를 탑재해 태평양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 역시 북한의 EMP탄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합니다. The ability to launch it, to re-enter the atmosphere, and then detonate it in the atmosphere. And of course, if they did that, that would be a game changer. 핵 EMP탄이 공중에서 폭발하면 엄청난 양의 고출력 전자기파가 발생하고 전자기기는 물론 전자회로가 포함된 함정과 전투기 등 미국 첨단 무기가 순식간에 목통이 될 수 있습니다. 100km 상공에서 100킬로톤급 핵 EMP탄이 터지면 반경 170km가 피해를 입는데 워싱턴 DC나 뉴욕 상공이라면 달리던 차가 멈추고 통신, 금융 등 모든 분야가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발로 석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7년 6차 핵실험을 앞두고 핵 EMP 공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 전투법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한 적 없는 전혀 새로운 도발을 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가 새 둥지를 틀고 당당히 대중 앞에 다시 섰습니다. 지난해 성폭행 사건을 폭로하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심석희는 이제 모든 아픔을 딛고 인생 2막을 열어갑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2014 소치올림픽에서 3000m 대주 금메달과 1500m, 1000m에서도 메달을 따며 명실공히 한국 쇼트트랙의 에이스가 된 심석희. 하지만 평창올림픽 직후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상습 폭행을 당해온 정황과 지속적인 성폭행 내막까지 드러나며 체육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1년 남짓의 힘든 시간을 견뎌낸 심석희가 서울시청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수줍은 미소로 조심스레 유니폼을 입어보지만 떨리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 제가 많이 다양한 경험도 하고 앞으로 제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잊지 않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밝아진 표정이지만 표정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속은 더 단단해졌다는 심석희. 오는 4월 대표 선발전을 시작으로 선수 인생 2막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미세먼지의 공습에 힘드셨죠? 안타깝게도 일요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또 한 차례 유입돼 전국 많은 권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 유지하겠고요. 이에 따라서 내일은 세종과 충청, 광주와 전북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주말 외출 계획은 가급적 피하시고 실내에서도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중국발 스모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지난달 27일부터 한중 대기질 예보 교류가 시작됐는데요. 앞으로 중국 측의 예보를 국내 미세먼지 예보에 더 세밀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강릉 2도, 대구는 영하 1도로 평년 기온 웃돌겠고요. 낮에는 전국이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온화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강원 산지에는 꽤 많은 눈이 쌓일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비로 인해서 대기질은 다시 깨끗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0년 올해는 밤하늘을 더 자주 올려다보셔야겠습니다. 화성과 지구가 일직선에 놓여서 미국과 중국 등 많은 나라가 화성으로 탐사선을 보냅니다. 우리는 우주로 직접 찾아갈 수는 없지만 대신 우주쇼를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5시 20분 시간당 100개의 별똥별이 떨어지는 유성우 쇼가 펼쳐집니다. 유성우는 비처럼 쏟아진다는 의미인데요. 작심삼일에 무너지신 분들 새해 소망을 빌 기회가 한 번 더 남았네요. 내일도 뉴스입니다.